네, 바이러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지금 3월 18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걱정이 많은데 또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치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했을 때도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다 아실 거예요. TV에도 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왜 그렇게 자주 씻어야 될까요를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면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 것일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요걸 한번 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COVID-19 is an 네.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a new coronavirus introduced to humans for the first time. It is spread from 들리나요? person to person, mainly through the droplets 뭐 produced 내용 when an 자체가 쉽기 infected 때문에 person 여러분들이 speaks, 이해가 가능할 coughs, or 겁니다. sneezes. 그리고 여러분들도 These 이거를 droplets can land in the mouths or 접속해서 볼 noses 수 of 있을 people who 거예요. are nearby. 그래서 These droplets 요거에서 are too heavy 나오면 to travel far in 그 the air. They only travel 왜 손을 approximately 1 meter. 씻어야 Vaccinated 되냐에 hands can 대한 transfer the 그렇죠? virus from the surface 이런 게 to yourself, 나오고 or use a disposable tissue bin.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new water.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This will 간단하게만 eliminate the 보고 virus if it is 지나가도록 on your 하겠습니다. hands. Stay healthy and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는 곳은 눈, 코, 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손이 너무 자주 이렇게 가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는데 손에 어떻게 만지다가 어떻게 됐을 때 바이러스에 가장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씻어줘라. 그래서 30초 이상 비눗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라 이렇게 나오고 지금 광고도 지금 WHO의 사무총장도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또 뉴스 보니까 BTS가 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BTS 멤버가 7명 같은데 월화수목금토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나와야 되나 아니면 다 같이 나와야 되나? 지나가면서 농담 한번 했고요. 네, 잘 생각해 주시면 바라고 이제 바이러스 특집으로 이제 구성을 한 이유가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알려진 사실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기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단한 내용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중간에 위치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루기에는 너무나 좀 제약된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러스 침투 과정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은 WHO에서 COVID-1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을 때 증상, 디지즈가 되는 거죠. 디지즈. 그래서 디지즈가 됐을 때 이제 COVID-19이라고 얘기하고요. 학자들 간에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는 SARS-CoV-2 이렇게 이름을 그냥 사용합니다. 요거는 뉴스에 잘 안 나오죠. 근데 논문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쓰겠대요. 이건 뭐냐 여러분 바이러스 이름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하냐? 그러면 사스랑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옛날 게 사스코브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는 메르스코브였었고, 요건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코로나1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지금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냥 프리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보다 더 잘 나온 사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보면은 동그랗게 생겼고, 요게 사이즈가 한 100 나노에서 150 나노 사이즈라고 그러죠. 물론 나노 사이즈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단위까지 알아야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여기에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스파이크라고 이제 달리기 선수가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아놓고 달리면 더 빨리 뛴다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내부에는 RNA가 있는데요. 그 RNA는 얘를 만드는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랑 같은 애를 잔뜩 만들려고 한다. 왜 다른 데 들어가야만 하느냐? 자기는 재료가 없으니까 못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료가 충분한 곳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를 숙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근데 막 들어갈 수가 있는 메커니즘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에 나왔을 때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왜 알려졌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야생동물 파는 곳이 있는데 그 동네 옆에 가까운 곳에 연구소가 있었다. 근데 그 연구소가 생물체를 다루는데 미생물 다루는데 미생물 무기, 생화학 무기 다루는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요, 그 생명체를 다루는 미생물을 다루는 연구소에는 등급이 1, 2, 3, 4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4등급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13개 정도로 나와 있고요. 영국이 9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내용들의 논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4개로 많고요. 스위스도 한 서너 개 되는 거,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본 2개 있고, 중국은 이상하게 1개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곳에, 오송의 한 곳에 바이오 연구소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위키피디아가 되어 있는데요. 위키피디아를 굳이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열심히 쳤는데 이렇게 하면은 위키피디아가 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죠. 여기 이렇게 좀 더 올리면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철저하게 관리가 다 뒤집어 쓰고 가서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별로 레벨 2, 레벨 3 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 나라별로도 이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그 미국이 13개더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생물 안전도 레벨은 실험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화공환경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장균 같은 걸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비병원성 대장균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1등급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등급이 높아지고요. 4등급 정도 되면 이거는 사람과 동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중대한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감염체,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균을 다루는 그런 곳을 레벨 4 이렇게 하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단단히 하고 들어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염이 돼서 위험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4등급이다. 근데 나라마다 이 4등급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그죠? 코로나19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비드 19이라고 해서 WHO에서 얘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든 코로나19라고 이제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스코브2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이름 자체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병일 때는 코비드 19이라고 그러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얘기할 땐 사스코브2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많았고 우리는 나라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들 이제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2주 동안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태리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은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연구들을 계속 출판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에 뭐 더 란셋, 사이언스, 랜싯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네이처 이런 데가 있어요. 요거는 수술용 칼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이게 논문집이에요. 의학 저널이죠. 사이언스 네이처는 그냥 모든 과학을 다루는데 의학 분야가 요즘에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씩 읽으려면 돈을 많이 냈어야 돼요.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공짜로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모두 다 읽을 수 있게 해놓고 있고요. 이런 곳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빨리빨리 수행하고 또 논문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루머들이 있었죠.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거에 대한 루머들도 이 저널을 통해서 루머가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알려진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염성이 너무 빠르다.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제일 전염성이 높다. 그래서 독감하고의 관련성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몸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먼저 이제 준비했던 거 뒤에 있는 거 먼저 앞으로 가져다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2009년도에 그 사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제 모양을 그림을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사람의 세포고요. 세포마다 겉표면에는 이렇게 Y자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리셉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대서 저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쇠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딱 걸려가지고 내가 딱 열어달라고 했을 때 얘가 오케이 하면은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오케이 안 하면 얘가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 같은 게 있을 때 열쇠로 연다 뭐 이런 형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게 와서 열어주세요. No 하면은 우리가 감염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 어서 와라고 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몸에 들어가서 자기랑 같은 형태의 바이러스를 잔뜩 만들어서 나간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세포는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 좋게 하는 것만 만들면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중에서는 빨리 되는 것이고 그 뾰족하게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 그 부분이 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에 큰 영향을 주더라. 그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책 중에서 이제 총균세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엔 또 사피엔스라는 또 책이 또 유명해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인간이 왜 바이러스를 감염되느냐, 그죠? 그래서 그거의 역사적인 뿌리는 우리가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또 우리가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냥에서 얻은 프로틴이죠. 그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가축을 키웠다. 그래서 소, 그죠?
그다음에 그 닭, 그죠?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서 그쪽과 이쪽 사람, 동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이러스가 진화했다. 그래서 가축도 병에 걸리게 하고 우리도 병에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로 진화했다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잘 알려면 생물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물을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무생물 영역인데 생물이라는 거는 복제가 가능한 거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고 또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생물인 경우는 못 만든다라는 건데 혼자서는 못 만든다라고 해서 무생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숙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재료만 있으면 충분히 자기가 만든다라는 개념에서는 생물이다. 숙주 안에 들어갔을 땐 생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땐 무생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의 껍질 부분에 단백질, 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스파이크도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의 원료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20개가 있고요. 20개가 여러 형태로 배열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구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가려고 수용체 부분을 건드리면서 다니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오케이 하면 들어간다. 오케이 할 때에 그거는 어떤 게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화학적인 물질의 어떤 반응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는 거는 애초에 원래는 DNA와 RNA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 단백질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과 같은 경우는 황원경과 같은 경우는 PCR이라는 수업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백신을 위해서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다. 어떻게 생겼냐? 이게 전부 다 같이 생겼냐? 다 다르게 생겼냐? 이거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적인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소개되신 분들이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바이러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얘 혼자서는 자기가 못 사는데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있는 곳에서는 얘가 들어가서 복제를 해서 쫙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위해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미노산이 필요하고요. 그걸 만드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RNA라고 한다. 그래서 RNA가 설계도면인데 새로 만들어질 때 RNA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RNA의 원료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원료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회가 되면은 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많이 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자기와 동일한 바이러스를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혼자서는 생존 못하죠.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해서 껍질 부분은 원래 알코올에 의해서 껍질 부분에 지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질 부분이 이제 깨지게 돼서 얘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껍질로 쌓여 있는데 성도 마찬가지죠. 전쟁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있을 때 적군이 막 들어오려고 난리 부리죠. 그러다 문이 하나가 깨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함락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껍질도 일부가 깨지면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물의 형태가 되는 거는 숙주에 들어갔을 때 생물적인 형태로 되더라. 그 다음에 뭐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정보를 내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는 웹사이트예요.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원래 논문을 쓰면은 이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누군가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사 과정 없이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게 있죠. 노래에서 이제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대회만 나가면은 얘가 떨어져. 너무 이렇게 그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노래 못 부르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노래는 또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좀 중요한 거를 알고 있다. 우리가 몰랐는데 얘가 알고 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색안경을 쓰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래? 한번 받아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이 웹사이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시 이제 백신이 과연 빨리 개발될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감싸는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쪽에 해당하는 거를 신데렐라의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데렐라의 발에 맞는 유리구두는 하나밖에 없었죠. 한 짝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거를 딱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백신 개발이죠. 근데 요거는 생명체라서 요게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꽉 재워지면은 좋겠는데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는 상태는 화학적인 결합. 그래서 화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요거를 잘 알면 요거는 만드는 게 좀 수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데 동물 실험 거치고 임상 실험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2년 정도까지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실험실에서 대학 같은 데서 실험실 하려고 하면 다 뒤집어 쓰고 실험해야 되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깨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그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감염되지 않은 곳에서 또 실험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라든가 2003년에 있었던 사스, 메르스 이렇게 되었던 것들을 연구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연구가 이제 묻혔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항체들이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될까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어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건강한 사람 중에서 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그 약을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이 있냐 없나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까지 실험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기간이 빨라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중국은 아마 하지 않겠냐라는 루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도 많고 환자도 많이 있어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해서 많이 테스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미국이 됐건 인류를 위해서는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특징이 달라서 A라는 약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은 여러 개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죠. 그 독감 바이러스하고 이제 유사성이 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그냥 감기보다 독해서 독감이 된 거죠. 근데 인플루엔자라는 것도 또 동일하게 바이러스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헤마글루티닌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좀 다르긴 한데 요거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싸는 거를 만드는 게 이제 백신 개발이죠.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그 어프로치하는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달라붙어 있는 꼬리에 달라붙어 있는 얘가 인체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느냐, 그죠? 그게 이제 주된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독감은 걸리기가 더 수월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 독감 바이러스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무언가 비슷한 게 있어서 얘가 빨리 전염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 DNA 염기 서열이 4만 개 정도 되는데요. 3만 5천 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 중에서 일부를 찾았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아무튼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그 게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놈은 이제 DNA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염기 서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뭐를 만드는지 알아요, 뭘 만드는지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아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DNA는 의미 없는,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서열들이 있어요. 쓸데없이 이거 왜 필요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전체를 설계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게놈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현재로서 이게 100%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게놈을 뭐 완성했다,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많은 부분을 전부 해석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유전자에 대한 특성은 알지만 우리가 DNA 전체의 염기 서열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생명과학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이해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